12월 13일 OBS 뉴스 오늘 뉴스 오늘은 전원책의 훈수로 출발합니다. 함께할 전원책 변호사 소개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오늘 나온 한국갤럽의 여론조사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여론조사 긍정평가가 11%, 최저치라는 말은 이제 더 필요가 없는 수치고요. 그리고 부정평가가 85%, 10명 중에 한 9명은 부정적이다. 1명 정도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2월 10일부터 12일까지 조사했고요. 한국갤럽 표본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 정당 지지도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제 3%포인트 올라서 40%, 국민의힘은 3%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지금의 이 탄핵 정국이 확실히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게 수치로 드러나고 있는 순간인데, 조국혁신당은 8%, 개혁신당은 4%로 역시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갤럽 여론조사가 지난주 이제 긍정평가가 16으로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이제 11로 나왔고, 예, 네. 한 두 달 전에 20%로 처박힌 다음에 세어나지는 못해요. 20%를 유지를 하다가 약간 튕겨 올라갔다가 그리고 또 19% 그리고 16%로 추락을 했는데 그 이제 16% 추락한 것이 바로 그때 조사를 한 마지막 날이 3일 아마일 겁니다. 그날 비상계엄이 선포가 됐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영향을 좀 미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그럼 어떻게 될까 궁금했는데, 이게 갤럽 여론조사는 뭐 시청자들께서도 이제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면접조사입니다. 그래서 응답률이 적게는 11%, 많게는 한 16%까지 나와요. 그게 이제 ARS 조사와는 다릅니다. ARS는 자기 전화를 받고 보단을 누르고 그냥 응답을 하잖아요. 예. 그래서 그 경우는 응답률이 2% 내외입니다. 그런데 이 면접조사는 애초에 그 조건이 맞는가를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면접조사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면접조사에서 이제 지지율이, 그러니까 국정수행 긍정평가가 11%까지 추락을 했다. 이게 뭘 의미하는가 하면 반등을 할 여지가 사라졌다는 겁니다. 적어도 20%에서 아주 내려오더라도 15%, 14% 해도 반등을 한 케이스가 과거에 한두 번 있어요. 예. 그런데 11%까지 추락을 하면 예외 없이 10% 미만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당장 보면요, 16살부터 29살까지 이번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여기에서 지지율이 3%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이게 한 두 달 전만 하더라도 상상할 수 없는 변화입니다. 적어도 40대가 10% 미만으로 추락을 한 적이 한두 번 있었는데 20대가 추락을 한다? 20대는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을 뒤받쳐준 그 공정과 상식에 박수를 쳐준 세대인데, 예. 이 세대가 10% 미만으로 추락을 한다. 그런데 지난주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는 3%대로 많이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100명 중에 3명만 윤 대통령이라면 고개를 끄덕거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외면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30대도 6%, 오히려 40대가 이제 7%예요. 지지율이. 그리고 50대도 7%. 예. 아마 맞을 겁니다. 그러면 60대, 70대, 그나마 60대가 17%, 그리고 70대가 28%. 그것도 많이 무너졌죠. 70대는 40% 이상을 꾸준히 유지를 했는데 70대 이상 말입니다. 예. 노년층에서 그래도 이 대통령이 그대로 이 자리를 좀 지켜줘야 된다. 대통령에 대해서 지지를 보내곤 했었는데 이번에 완전히 무너져 버린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주력 세대들 20살부터 50대 후반까지, 그리고 59살까지 10% 미만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많으면 7%, 적게는 3%. 이러면 사실 지지율이 없는 거와 마찬가지예요. 이 경우에 반등을 할 여지가 거의 없다. 쉽게 말하면 민심이 완전히 이반됐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심 이반이 되면 윤 대통령 주변에 있는 여당의 이른바 친윤 핵심들, 과거에 핵심 관계자들 윤핵관이라고 불렀던 몇몇을 빼놓고는 다 떠납니다. 다 떠나버린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보면 배신자들이 늘어나는구나, 배신하는구나, 이렇게 이제 얘기들을 하는데, 예. 사실은 자기가 믿고 있던 자기의 어떤 계파의 수장이 대중으로부터 혐오의 대상이 되고 있으면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기 정치 생명도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렇게 해서 배신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난 떠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떠난단 말이에요. 심지어 국민의힘 의총장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아니요, 내 한마디만 더 할게요. 말씀하시죠. 조경태 의원이 예. 마치 민주당 정책내 의원처럼 윤석열 대통령이라고 호칭을 안 하고 윤석열 씨라고 호칭을 했단 말이에요. 윤석열 씨라 부르겠다. 예,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정말 해도 너무들 한다. 좀 그러지 마라. 나는 아직도 이재명 12개의 범죄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도 깍듯하게 이재명 대표라고 해준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당에서 배출한 대통령을 지금 이렇게 궁지에 몰렸다고 해서 윤석열 씨라고 하느냐. 이런 반론을 펴서 좀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 난 그걸 굉장히 의미 있게 봐요. 도대체 대한민국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들이 예. 지금 전부 다 하나같이 내란죄 운운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란죄 공부나 좀 하고 내란죄라고 하든지. 예. 예,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내란죄에 대해서 좀 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언론이 조준동까지 사내 칼럼 사설까지 다 내란죄라고 그러죠. 예. 그리고 방송에서 다 내란죄라고 그러죠. 앵커들 평론가들 다 내란죄. 마치 내란죄라는 어떤 그 범죄가 절도죄처럼 예. 어떤 구성요건 틀이 딱 짜 있어가지고 그걸 범하는 것을 옆에서 지켜본 사람들처럼 얘기를 한단 확정된 말이에요. 것처럼 예,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 내란죄라는 것은요. 법전 딱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군문란 목적으로 폭동한 자. 간단해요. 그리고 그때 뭐 국토를 참전한 건 아니잖아요. 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강화도 독립시기자 얘기 안 했으니까 국토 참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맞죠. 그러면 예. 국헌문란이 폭동이 있었느냐? 그 국회 280명 보는 것이 폭동 아니냐 이러는데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가 있습니다. 112 사태부터 쭉 누적된 내란죄 폭동이 무엇이냐는 것이 뭔가 하면 적어도 한 지역의 소요 사태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부분 판례예요. 예. 변하지 않는 판례고 교과서를 펼쳐보면 교과서에도 그렇게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형법학 교과서에. 예. 그런데 명색이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그리고 신문사의 논설위원이라는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두고 자꾸 내란죄 운운을 하는데 예. 어디에 근거를 두고 하느냐. 경찰청장은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그리고 국수본부장은 조지호 경찰청장을 내란죄에 가담을 했다 이래서 긴급 체포를 했습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내란죄로 하느냐는 거예요. 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 사람의 법률가로서 얘기를 하는데 왜 온 나라가 이렇게 미쳐가느냐 말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미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 얘기를 하면 전부 다 글로 쏠려서 아, 이거 내란죄구나. 다 내란죄. 너도 내란죄. 나도 내란죄. 무엇이 내란죄입니까 지금. 내란죄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정말 법률가들 중에 의미 있는 몇 사람밖에 없고 예. 하나같이 지금 미쳐가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전부 다 미쳤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정 변호사님. 왜 전부 다 이승을 못 찾느냐는 거예요. 예. 네, 내란죄 요 얘기는 아직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제가 법률가까지는 아니니까 잠깐 반론을 조금 드리면 내란죄 아까 말씀하신 국토 참절 이 부분은 확실히 아닌 것 같은데 예. 두 번째 문제 국헌 문란에 대한 이야기. 국회 병력이 투입됐는데 한 300명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600명 이상이고 280명이 선관위 300명입니다. 예. 그래서 학계에서 580명 정도. 그리고 점점 그 숫자도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예. 대통령이 이제 특전사령관에게 지금 의결 정족수가 안 된 것 같다. 문을 끌어내라. 깨부수고 끌어내라. 첫 번째 끌어내라 하나. 그건 양쪽 진술이 다릅니다. 예. 그다음 한 번만 더 예. 얘기 들어보십시오. 그다음에 경찰청장이 들었던 이야기 이런 겁니다. 현행범으로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이걸 6번이나 대통령이 전화를 직접 했다는 거죠. 경찰청장에게 어떻게 사진 지시를 했다. 그리고 특전사령관에게 예. 어떤 행동 지침을 비하기로 얘기를 했다. 그렇죠. 뭐 이런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문과는 상당히 차이점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점은 차치하고 나서 예. 자 그게 다 맞다고 합시다. 아닌 말로. 예. 아닌 말로 맞다고 합시다. 그런데 내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나 할게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한 자인데 그 폭동에 대해서는 적어도 한 개 지역의 소요 사태는 있어야 된다. 이것이 우리나라 판례입니다. 그런데 가령 헌법의 비상계엄 요건 예.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비상계엄은 예. 이게 정말 비상대권의 한 종류니까 우리가 예컨대 사면권, 외교권
뭐 대통령이 언급을 했지만 그것뿐이 아니라 비상경제명령이라든가 그리고 선전보호권까지 합쳐서 고유 권한이죠.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말이에요. 예. 그 말은 뭘 의미하는가 하면 고유 권한이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요. 헌법과 교과서를 딱 펼쳐놓고 보면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요건에 과연 맞는 것인가 맞지 않은 것이냐 이 심사할 이걸 결정할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걸 최종적으로 심사를 할 권한은 사법부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국회에 있는 그렇죠. 겁니다. 그리고 국회가 심사를 해서 이건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으니까 해제를 하세요. 그래서 해제 요구권을 발동을 한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만약에 반발을 했으면 이건 내란죄가 맞죠. 근데 반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반발하지 않고 예, 그렇습니까? 국회가 비상계엄 요건에 맞지 않다고 하면 제가 수능을 하겠습니다. 그럼 국무회의를 열어서 해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해제를 했어요. 그 6시간 만에 모든 사건은 종결이 됐어요. 그런데 왜 내란죄입니까? 내란죄가 되려면 부대를 더 내보내든지 해서 그렇더라도 나는 이 나라의 모든 그 통수권을 다 장악하겠다. 국군 통수권부터 행정명령권까지 모두 다 장악하겠다. 입법권도 장악하겠다. 뭐 이래야만 내란죄가 되겠죠. 국회 해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내란죄가 되려면요.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정 변호사님? 잠깐만요. 국토를 참전한다 그랬잖아요. 그건 아니라고 그랬죠. 그러면 나머지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구 집권을 하겠다라든가 아니야 나는 이거 대통령제 없애버리고 이거 임금이 돼서 황제가 되겠다라든가 나폴레옹처럼 그럴 때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미안하지만 그런 목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이런 우스갯소리가 돌잖아요. 사랑을 위해서 계엄까지 해봤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돈단 말이에요. 왜 그런 말이 식자들 간에 돌겠어요. 그 말은 너무 이번 비상계엄이 엉뚱한 데서 일어났고 또 그리고 너무 허술했고 그리고 윤 대통령이 나중에 내가 야당에게 경고 선거로 비상계엄을 해봤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의미 없게 종식이 되어버렸고 그런데 여기에 의미를 부여하고 온 나라가 정말 이게 뭡니까? 한 방향으로 지금 불 붙는 그 가마솥처럼 펄펄 끓고 있는 것은 내란죄다 이게 펄펄 끓고 있는 것은 사실은 어떤 목적입니까? 이 국정 혼란으로 이끌어가서 빨리 하야를 시켜서 대선을 넉 달 뒤, 5달 뒤에 대선을 해야 된다. 그래야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에게 대통령 선거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 이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정 변호사님, 저희가 이재명 대표 얘기도 잠시 후반부에 할 거고